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런 빌딩 200개에 해당하는 무게의 폐가전제품이 매년 쏟아져 나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5년 뒤에는 전자쓰레기라고 불리는 폐가전제품이 이렇게 지구촌을 뒤덮을 거라는 게 유엔의 보고입니다. 이 엄청난 양도 양이지만요. 프레온 가스와 납 등 유독성 중금속으로 해서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데 지금 우리의 전자쓰레기 처리는 친환경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기자가 간다. 홍희정 기자입니다. 서울 외곽, 폐기물 처리 업체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곳곳에서 폐전자 제품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냉장고를 주로 다루는 이곳. 버려진 냉장고들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업자가 해머로 냉장고를 부숩니다. 냉장고에서 나온 내장재가 곳곳에 쌓여 있고 자루별로 전선과 플라스틱이 가득 차 있습니다. 플라스틱하고 분리하고 고철 분리하고 고철을 대형 트럭에 싣는 작업도 한창입니다. 하루에 이 작업장에서만 수십여 대의 냉장고가 처리됩니다. 프레온 가스가 들어있는 냉각기가 분리됩니다. 냉각기만 따로 떼어내면 한 개에 5,000원 정도를 받고 되팔 수 있습니다. 프레온 가스 이런 거 있다던데 이렇게 막 주셔도 돼요? 프레온 가스 제가 봤는데 네. 얼마 안 나오거든요. 다 빠져갖고 아. 라디에이터에서 자르면은 좀 세요. 10년쯤 사용한 냉장고 한 대에는 100g 정도의 프레온가스 냉매가 남아 있습니다. 축구장 여러 개 크기의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는 양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무단으로 냉장고를 분해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하고 있지만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 근처가 다 그렇다고. 어때요? 됐어요. 환경법상. 알았으니까 나가시라고. 또 다른 작업장에서는 프린터기와 컴퓨터 부품이 쌓여 있습니다. 한 업체당 작업자들은 대여섯 명 수준. 모두 수작업에 의존하는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전자기판을 가열해 금속을 떼어내는 과정. 작업자들은 중금속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폐TV를 전문적으로 분해하는 대형 폐기물 처리 업체. 이곳 역시 수작업에 의존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장 입구에는 분해된 TV 부품들이 쌓여 있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가자 조를 나눠 TV를 분해하고 있습니다. 가장 까다로운 작업은 브라운관 유리를 처리합니다. 브라운관 유리에는 중금속인 납이 2kg 넘게 들어있습니다. 납은 신경 조직을 파괴하거나 간을 손상시키는 유독물질입니다. 브라운관 뒷면 유리를 깨고 있는 작업자를 보호하는 것은 작업용 안경과 마스크가 전부. 이마저도 쓰지 않고 있는 작업자들도 있습니다. 몸에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안 좋아, 오늘 보내야 돼. 이제 오래 하면 몸에 안 좋거나 그렇진 않아요? 아유, 나도 2년은. 해머로 브라운관 유리를 깨면서 흩날리는 형광 물질이 보입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돼도 이 유해 중금속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그냥 단순하게 어디가 아픈가 보다 하고 지나치버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중금속이라고 할지라도 고용보험이라든가 그런 보험에서 이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될 만한 부품들을 제거하고 남은 폐기물은 어디로 갈까? 검은 천으로 둘러싸인 한 창고. 자물쇠로 잠겨있는 문 사이로 폐기물들이 보입니다. 덮인 눈 사이로 오래 방치된 내장재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자주 불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곳에 쌓인 폐기물들을 밤에 태우는 겁니다. 태울 때는 막 밤새도록 태워요. 그래서 불나가지고 저렇게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여기서 동네 사람들이 많이 민원을 넣어도 안 되던데. 냄새 많이 나고 그러나요? 네, 그렇죠. 우리가 없을 때 튀어오고 하니까, 밤에 튀어오고 이러니까. 네.
주민들이 여러 차례 민원을 넣기도 해봤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각종 오염 물질들은 대기 중으로 그대로 방출됐습니다. 땅에 매립하거나 폐수에 흘려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HC에 대한 염화수소 가스 같은 것도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당연하게 CO2라든가 일산화탄소라든가 이러한 물질들이 나올 수 있겠죠. 폐전자제품들이 향하는 곳은 또 있습니다. 환경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폐전자제품 처리 과정에 대한 단속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 폐전자제품, 이른바 전자쓰레기는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전자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마땅치 않은 선진국과 전자쓰레기에서 돈이 되는 금속을 떼어내려는 가난한 나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스가 안 됐다든지 이런 거 멀쩡한 이제 간다고 하면 흘러가. 필리핀이나 중국 올려 팔고. 내가 볼 때는 좀 많이 남습니다. 인천으로 가는 길목. 도로변에 붉은색 컨테이너가 서 있습니다. 컨테이너 앞에는 눈을 고스란히 덮어 쓴 가전제품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문을 열자 상자를 쌓아놓듯 세로로 세워진 냉장고 위에 다시 가로로 냉장고를 쌓아 올렸습니다. 이 전자제품들은 중고품 명목으로 중국과 동남아, 중동까지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중고품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중고품이니까. 숙소에서 수출하는 데가 크게 있다던데. 많아. 여러 군데예요, 이게? 많아, 수출되는 데서. 엄청 많아. 중고품으로 팔려나가는 전자제품들 가운데는 이미 못 쓰게 돼버린 전자쓰레기들이 상당수입니다. 이거 작동은 다 되는 거예요? 60, 70, 80% 되지. 이게 다 걔네 고쳐서 쓰는 거예요. 또 다른 중고품 수출업체. 건물 쪽에는 상태가 좋아 보이는 중고 전자제품들이, 건너편에는 폐전자제품들이 놓여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인 중고 판매상이 그나마 상태가 좋아 보이는 물건들을 가져가고 그 다음은 외국인들이 컨테이너 차를 몰고 와 물건을 실어갑니다. 컨테이너 얼마나 자주 와요? 제가 한번 15년 외국으로 가나 봐. 이렇게 중고품으로 위장되거나 중고품과 뒤섞여서 수출되고 있는 폐전자제품 규모는 한 해 4만 7천 톤가량, 컨테이너 2천여 대에 달합니다. 홍콩으로 가는 겁니다. 중국이랑 가깝잖아요. 홍콩에서 내리면서 해가지고 허브역 하는 거죠. 바이어들이 거기서 도세창고를 하나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매입을 해가지고 자기들.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 등으로 유해 폐기물이 수출되는 것은 바젤 협약에 따라 금지돼 있습니다. 유해 폐기물의 경우 가능한 한 발생한 장소 가까운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바젤 협약이 비준된 것은 지난 1994년. 그러나 중고품과 폐전자제품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한국으로 유지드라는 항목을 넣거든요. 유지드 파워 서플라이, 유지드 하드. 우리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는 확인이 되고 이렇게 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테스트를 알죠. 어떻게 저희가 알고 인지를 하면 저희도 점검을 나갈 수 있고 근데 인지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몇 년 전 환경단체에 의해 공개된 중국의 한 마을. 전자쓰레기를 가득 실은 대형 트럭이 끊임없이 마을로 들어서고 거리 전체가 폐전자제품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맨손으로 하루 종일 폐전자제품을 분해하고 있습니다. 전자쓰레기 해체가 주 생업인 이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중금속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곳으로 들어오는 전자쓰레기의 상당수는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아프리카나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면 이제 또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그걸 이제 다 플라스틱을 불로 태워서 녹이거나 이런 환경 오염에 이제 직면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좀 엄격하게 단속을 해야 될 상황인 걸로 알고. 선진국들의 전자쓰레기 떠넘기기는 국제사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최근 영국의 재활용 업체가 아프리카 가나에 컨테이너 37대 분량의 폐냉장고를 중고품으로 위장해 수출하다 적발되는 등 이미 국제적 이슈입니다. 유럽 나라들에서 보내지는 컨테이너 석 대 가운데 한 대꼴로 불법 폐전자제품이 실려있는 것으로 인터폴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전자쓰레기를 많이 수출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수출하는 것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들이 이 전자쓰레기가 예전에 그냥 쓰레기를 버리고 마셨는데 이것을 팔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일정한 그런 불법적으로 매매를 하는 곳에서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계시는데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자원순환센터. 폐전자제품을 수거해 친환경 설비로 처리하고 재활용 자원을 분리해내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폐냉장고 처리 라인입니다. 가장 먼저 냉장고 뒤쪽의 냉각기에서 오존층 파괴의 주범인 프레온가스를 제거합니다. 포집기를 통해 공기 중에 새나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정제 공정을 거쳐서 각각의 탱크로 보관이 됩니다. 이어 파쇄기를 통해 잘게 부서진 철이 자석에 의해 빨아들여져 분류됩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 철과 플라스틱, 비철 금속과 유리 등이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재탄생합니다. TV 처리 라인은 형광물질을 회수하는 시설을 갖췄습니다. 중금속이 들어있는 브라운관 유리 역시 전문 업체에 다시 처리를 의뢰합니다. 저희 업체에서는 납성분이라든가 유해물질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기 북부 지역을 담당하는 이 자원순환센터의 가동률은 평균 60%. 저탄소 녹색 성장의 기치를 걸고 200억 원을 들여 건설됐지만 실제로 이곳으로 들어오는 폐전자제품은 극히 일부입니다. 전체적으로 가동률은 한 6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물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수거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1톤 용달차를 가지고서 수거하시는 분한테 많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걸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 뿌리내린 고물상들이 수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폐전자제품을 먼저 회수해가면서 정작 자원순환센터는 한가한 겁니다. 그나마 이곳에 들어온 냉장고 가운데 냉매가스가 들어있는 냉각기가 사라진 냉장고도 적지 않습니다. 냉각기는 되팔 수 있는 만큼 운반 과정에서 누군가가 떼어낸 뒤 이곳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중간에 잘라서 오는 거는 한 대나 2대 있어요. 10대 중에 한 대꼴로? 예, 그렇죠. 서울 지역에서 버려지는 폐전자제품은 약 500만 대. 이 가운데 20%만 재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머지는 영세업체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처리되거나 그냥 버려지고 있습니다. 급격히 늘어나는 전자쓰레기 양에 비해 회수와 처리는 주먹구구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지난 2003년부터 정부는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폐기물 회수와 재활용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대기업들도 전자쓰레기 회수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대형 폐가전을 수거를 하는 제도는 저희가 현재 진행을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나라에서 시행을 하는 거는 따로 있어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정착되지 않는 이유는 처리에 드는 비용 문제 때문. 전자쓰레기 처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최대 300만 원 이하인 과태료를 현실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합니다. 생산자 책임 제도라고 해서 일정 부분에 대한 그 수거율을 두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거를 하는 비용보다 과태료라든가 그런 회수 부과금을 더 내는 것이 더 편하다라고 하는 기업들도 많은데 특히 대부분의 전자쓰레기들이 1차로 들어가는 영세 고물상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단지 정부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글로벌 기업인 삼성과 LG 이런 생산자와 또 지방자치단체가 또 함께하고 또 시민들도 함께 참여를 해서
유엔 산하기관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배출된 전자쓰레기량이 4,800만 톤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5년 뒤면 여기서 33%가 증가한 6,5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200개에 맞먹는 분량입니다. 급증하는 전자쓰레기.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사이 우리나라는 환경 오염뿐 아니라 전자쓰레기 수출국의 오명까지 쓰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마저 놓치고 있습니다. 2013년이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지난 일을 돌아보고 희망찬 새해를 기약해야 하는 이때 일본의 아베 총리는 전범을 추모하는 일로 영내 평화를 저버렸습니다. 사랑과 겸손, 평화를 강조한 프란체스코 교황의 하루 전 성탄절 메시지를 아베 총리는 듣지 못한 게 아닐까요? 취재 파일 K 2014년 새해에 새로워진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